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어서 잘 움직이기 싫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묵직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난 적은요? 혹은 막 잠에서 깼는데도 어깨가 마치 밤새 무거운 짐을 들었던 것처럼 아픈 적은 없나요? 어떤 날은 그냥 잘못 누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다음날 또 그 느낌이 돌아오고 심지어 더 뚜렷해지곤 합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몇 살은 더 먹은 것처럼 쉽게 피곤해지죠.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밥도 잘 챙겨 먹고 무리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느낌을 자연스러운 노화, 깊지 않은 수면 혹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증상들은 사실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은 처음부터 크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고운 모래가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시스템을 닳게 하고 약하게 만들죠. 몸속 깊은 곳, 특히 혈관과 연부 조직의 염증이 자리 잡아 버리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었을 때입니다. 심장이 지치고 관절이 붓고 혈당이 흔들리고 기억력까지 떨어진 뒤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들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성염증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당신을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조용히 조금씩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강이 조금씩 흙탕물로 메워지듯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점점 약해지고 결국 어느 날 쓰레기와 진흙에 막혀버리는 것처럼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조용히 막혀버린 이상 회복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약도 필요 없고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딱 하나 작은 습관만 실천해도 몸속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따뜻하게 하고 오래 잃었던 몸의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이야기,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무엇을 하면 되는지, 단 작은 한 컵으로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실천해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정보를 쉽고 현실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작은 흔적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추가 설명과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겠죠.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처음엔 가벼운 통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쑤셔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생강은 분명히 좋지만 필요량을 넘어서면 가벼운 자극제처럼 작용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을 자극하기도 하고 심박수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생강은 약처럼 강합니다. 적절하면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몸이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적정량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은 우리가 관심을 끊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약해질 때를 기다릴 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호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온 아주 자연스럽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하지만 제대로 하면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오랫동안 몸을 괴롭힌 만성염증이 가라앉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벗어나지 마세요. 이어서 들으실 내용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을 훨씬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손저림, 아침 관절 뻣뻣함,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바로 조용한 염증의 신호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염증이면 붓고 뜨겁고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칩니다. 겉에서 보이는 염증과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전혀 다릅니다. 겉은 눈으로 보이지만 속은 마치 밀폐된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 망가뜨립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만성염증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집안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요.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기가 서서히 바닥을 약하게 하고 나무 틀을 휘게 만들고 어느 날 집 전체가 흔들릴 만큼 약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관절,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나중에는 심장, 간, 뇌 같은 주요 장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무서운 점은 몸이 그런 상태에서도 수년 동안 괜찮은 척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의학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년 이후 대부분의 만성질환, 당뇨, 동맥경화, 관절퇴행, 만성피로, 심지어 치매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오래된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 CRP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 수치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을 주지도 않지만 마치 땅이 점점 메말라 식물이 약해지는 것처럼 몸 전체의 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나이 탓, 날씨 탓,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문제의 핵심이 몸 깊숙한 곳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지금도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박은경. 환갑을 조금 넘긴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손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도 항상 정상이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검사해보니 CRP 수치가 정상보다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다리의 혈관은 오랜 염증 때문에 약하게 좁아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분의 눈빛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살짝 피곤한 느낌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만성염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수많은 질환이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하지만 일찍 알아차리면 해결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생강입니다. 웃긴 건 생강은 한국집이라면 거의 다 있다는 점이죠. 김치에도 들어가고 생선국에도 들어가고 일상 속에서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생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생강이요? 집에서 매일 쓰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생강은 향신료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이 준 약입니다. 생강에는 2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 긴저롤과 쇼가올. 이 두 성분은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몸에 속으로 뜨거운 부분이 있다면 이 두 성분이 소방대처럼 그 부위로 가서 열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끝, 무릎, 발처럼 아침에 차갑고 아픈 곳까지 피가 더 잘 돌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량의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육주 후 대부분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하고 심지어 잠도 더 깊게 잔다고 했습니다. 74세 김세진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나무처럼 굳지 않기만 해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작은 변화 같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강이 좋다가 아니라 생강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국 분들은 겨울만 되면 생강차를 많이 끓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강을 오래 끓이거나 꿀에 잔뜩 절여 한 달 내내 보관해 마십니다. 이 과정에서 진저롤과 쇼가올이 크게 줄어든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본 환자들이 좋아진 이유는 생강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생강이 그렇게 좋은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작은 혈관들이 수축해 손발이 차고 관절이 딱딱하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생강은 혈관벽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액이 흐를 길을 다시 넓혀줍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곳에 영양이 도달하고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염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면 몸은 마치 잠겨있던 자물쇠가 풀리듯 가벼워지고 유연해집니다. 또 한 가지, 생강은 소화 기능도 도와줍니다. 한국은 매운 음식, 튀김류가 많아 가벼운 위염을 가진 사람들이 흔합니다. 이럴 때 생강을 적당히 마시면 위가 따뜻해지고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생강 덕분에 좋아진 사람을 수백 명 보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 성분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생강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생강을 매일 마셔도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생강의 힘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 생강차를 드셔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 다음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생강이 몸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자연의 선물 중 하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본 경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작아 보이는 차이지만 실제로는 생강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거의 100%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지난해 겨울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장미선.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도 몸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녁마다 가벼운 메스꺼움은 여전하고 손은 항상 차갑고 자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뻐근하게 아프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강을 드시나요?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생강을 듬뿍 넣고 최소 20분 이상 팔팔 끓여요. 그래야 진액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문제를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오래 끓이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낀절은 온도가 약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오래 끓이면 염증을 억제하는 대부분의 활성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면 다른 매운 성분들이 증가해 맛은 더 자극적이고 위가 약한 사람들은 도리어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즉, 오래 끓일수록 효과는 줄어들고 심하면 역효과까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장미선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강은 뼈를 푹 고거나 한약을 다리는 것과 다릅니다. 오래 끓인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강은 적당한 온도에서 활성 성분이 깨어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 성분이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모직 스카프를 건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가해지면 섬유가 풀리지만 강한 햇빛이나 뜨거운 바람에 오래 노출하면 섬유가 줄어들고 거칠어지죠. 생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써는 것. 생강을 두껍게 썰면 뜨거운 물이 표면만 스치고 안쪽의 성분은 거의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통째로 넣기도 하는데 그러면 향만 조금 나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합니다. 생강은 손톱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열만으로도 활성 성분이 자연스럽게 물속에 퍼져나옵니다. 진료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80세 가까운 윤화자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도 늘 보온병에 생강차를 담아 다니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발이 차고 가끔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할머니의 생강 준비 과정을 확인해 보니 생강을 0.5cm 이상 두껍게 썰어서 물을 살짝 끓인 뒤 잠깐만 우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향은 나지만 가장 중요한 항염 성분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얇게 써는 방법과 올바른 온도로 50분 정도 켈캠맨 예센옌 방법을 알려드린 뒤 딱 2주가 지나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발이 덜 시려요. 또 하나 흔하게 하는 실수. 생강을 꿀에 너무 오래 재우는 것.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커다란 유리병에 생강을 꿀에 버무려 한 달, 두 달, 심지어 몇 달씩 먹는 집이 많습니다. 간편하긴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에 휘발성 오일체온, 상승 항염의 핵심 2시간이 지나며 사라짐, 꿀이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가벼운 발효가 일어남, 개봉과 닫힘을 반복하면 공기와 습기 노출 증가, 당에 민감한 사람, 당뇨, 위염은 소화불편 증가. 한 환자 김나리 씨는 매일 저녁 생강꿀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부룩해졌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분이 먹던 생강꿀은 무려 6개월 이상 지난 것이었습니다. 꿀이 너무 오래 있으면 당이 분해되며 산미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가 민감한 사람은 훨씬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꿀을 오래 재우지 말고 마시기 직전에 아주 소량만 넣는 방법으로 바꾸게 하자 배의 더부룩함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확 달아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강량이 너무 많거나 진하게 우린 차를 마셨거나 그럴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생강은 분명히 좋지만 필요량을 넘어서면 가벼운 자극제처럼 작용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을 자극하기도 하고 심박수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생강은 약처럼 강합니다. 적절하면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몸이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적정량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실수, 지속성 부족. 많은 사람들이 두세 번 마시고 끊거나 3일 마시고 5일 쉬었다가 생각나면 다시 마시는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같습니다. 한두 번 쓸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과 일정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환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최소 2-4주 이상 생강을 섭취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각 실수의 원리를 이해하면 바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생강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몸은 변화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몸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생강의 효과를 망치는 요소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생강을 정확한 방식으로 우려내는 법, 그리고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또 하나의 재료. 이것은 제가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에게 사용해 하루하루 몸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만든 그 비밀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그 변화를 직접 느끼길 바랍니다.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생강을 마셔도 정작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생강에 특별한 재료를 더해 염증 완화, 체온 상승,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왔고 의사 생활을 오래 해온 저조차도 결과에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계피시나몬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덮이는 전통차에 계피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피가 손발 끝까지 혈류를 보내는 미세혈관 확장 효과, 그리고 혈당 조절을 돕는 작용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생강이 몸의 중심 온도를 올리는 불꽃이라면 계피는 그 따뜻함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로 증가합니다. 마치 불을 켜고 문을 열어 빛과 온기가 방 전체로 퍼지는 것처럼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생강 더하기 계피 활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비율입니다. 물 2컵 약 400ml 这个问题是需要과풍需要也我们去我예요.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조금이라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개입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중년 부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아침마다 손이 저리다고 했지만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두 분 모두 자신이 만성 염증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속 염증은 피부 염증처럼 붉거나 뜨겁거나 크게 붓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죠. 하지만 몸속에서는 훨씬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은 빠르고 바쁩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아프고 내일 괜찮아졌다가 또 아픈 날이 오면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 하고 넘기게 되죠. 계피약 3지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크기. 생강은 손톱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깨끗이 씻고 물기를 털어 준비하세요. 계피는 생각보다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물의 온도. 팔팔 끓는 물에 생강을 넣으면 생강 속의 진저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을 먼저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2-3분 식힌다. 이 뜨겁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생강을 넣고 10분간 우린다. 10분은 생강이 활짝 열리고 유효 성분이 가장 잘 퍼져나오는 시간입니다. 10분 후 물이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부드러운 생강향이 올라오면 그때 계피를 넣습니다. 계피는 5분만 우리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향이 너무 강해지고 위가 예민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맞은 시간으로 우려내면 생강의 따뜻함과 계피의 부드러운 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코끝에서 가슴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을 정말 약간 넣어도 좋습니다. 반 티스푼 정도 마시기 직전에 넣으세요. 꿀은 몸이 흡수하기 좋게 도와주며 맛의 균형도 잡아줍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넣으면 영양 성분이 줄어들고 맛도 텁텁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하루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작은 컵 1잔, 순환을 깨우고 하루 전체 체온을 안정시켜줍니다. 점심 식사 후 반 컵, 혈당의 급변을 막고 식곤증을 줄여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하게 1잔, 신경을 안정시키고 많은 분들이 겪는 야간쥐, 근육, 경련을 완화합니다. 저는 한 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78세 가까운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 잠에서 여러 번 깨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은 장갑을 껴도 항상 차갑고요. 제가 생강 계피차를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자 할머니는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자, 3주가 지나 재진을 오셨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할머니 손을 잡아보니 저도 놀랄 만큼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준호 어르신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깨와 등 윗부분이 뻐근했고 그 통증이 나중에는 양팔까지 번졌습니다. 생활 습관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생강계피차만 꾸준히 마신 결과 단 4주 만에 통증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원리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풀리고 혈류가 좋아지고 염증이 내려가고 통증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위가 따뜻해지면 소화 기능이 나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면 잠이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한 잔의 생강, 계피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여는 작은 문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문을 조금만 열어도 햇빛과 따뜻한 공기가 집안 전체를 바꾸듯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시간과 관심, 그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